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상 이번 주도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량이 씨가 말라 있는 상태에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일부 테마 성격의 종목군들만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사실상 30일 평균 거래 대금이 50억을 채 넘는 종목을 찾기가 너무나도 쉬울 정도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유형이라든지 또는 대중적인 종목들은 너무나도 재미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사실상 국민주라고도 불리우는 LG전자의 시세가 참으로도 좀 심상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 이후로 바닥에서 대략적으로 한 20% 올라왔거든요. 단기간에. 순식간에 20%가 오르더니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엊그제부터 또다시 추세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또 180도 달라지는 반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IT 관련 전자기기 업종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 LG전자의 이러한 나홀로 상승은 조금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표적인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또는 SKI테크놀로지라든지 주요 대표적인 국내 IT 관련 종목들이 평이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LG전자의 이러한 흐름들, 바닥에서 좀 벗어나려는 흐름들, 상당히 좀 대조적인 그림이기도 하죠. LG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좀 많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배경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애플카 협업이 사실상 가시권에 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기사가 최근 들어서 좀 나올 정도로 워낙에 또 이러한 이슈들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법한 아주 무거운 종목이기도 했고 대표적으로 IT 내에서도 전자기기 관련 업종 내에서는 역시 항상 후발주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시세가 나오곤 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LG전자의 이러한 상승 배경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는 건 역시도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애플카 관련한 거는 사실 저는 부가적인 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최근 이 시세는 단순히 애플카 협업 관련 기대감 이것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공식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애플카가 진행이 되고 LG전자와 애플카의 협업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되면 LG전자는 여기서 최소 상한가 2번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LG전자가 오르고 있는 건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업황에 대한 플로우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죠. 반도체 쪽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이야. 자연스럽게 경기와 일정 부분 동행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주가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을 좀 선행해서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LG전자의 사업구조 특성상 사실상 반도체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반도체 쪽은 없다고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철수를 했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대표적으로 좀 크게 나눠서 보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다 아시다시피 가전 분야, 그리고 두 번째가 전장 분야. 이 두 가지가 사실상 핵심적인 사업 역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대략적으로
집계된 실적 흐름을 보면 작년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수익성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간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도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의 뭐 확실시되는 수준이죠. 이 배경에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배경에는 물론 스마트폰 사업 분야의 철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아주 오랜 기간 적자를 견디면서 공들여 키워왔던 전장 사업의 탄탄한 수주장구, 이게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전장 사업 수주장구 합계가 전년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 32% 정도 증가를 하면서 107조 원 정도 수준. 사실상 올해 최악의 영업 환경, 고환율,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 중국의 봉쇄, 여러 좋지 않았었던 영업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업황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들어와서 그 규모를, 그룹별로 규모를 놓고 보면 LG전자가 대략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84조 원 정도 수준, LG 이노텍이 13조 원 정도 수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대략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연초에 발표됐었던 리포트대로만 나온다고 했었더라도 대박이었죠. 그 정도 수준만 나왔더라도 한 65조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실제 지금 11월 들어서 추정하고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80조를 훌쩍 뛰어넘을 걸로 보고 있으니 말 그대로 대박인 셈입니다. 결국 마그나 조인트 벤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랜 기간 적자를 보면서 인고했었던 세월에 대한 보상이랄까, 아주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 자율주행의 고도화 또는 전기차의 대중화가 한 발짝씩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많은 전장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신성장 사업 분야에는 앞으로도 날개가 된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LG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IT 전반으로 바스켓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방금 말씀드린 배경이 존재를 하는 거고, 미래 전장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LG그룹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전장 사업이 확장이 된다면 당연히 부품주들 밴더 업체들까지도 외내형에 대한 성장은 앞으로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종목명부터 공개를 하면 바로 더구전자입니다. 뭐 매매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익히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LG 이노텍과 관련된 전장 관련 부품들을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사실 아주 1차 협력 업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가장 또 LG 그룹사 관련해서 또 시세를 또 같이 나란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움직임들을 오랜 기간 좀 영위를 해왔었고, 약간은 시가총액이 1,300원이 채 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테마 성격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LG그룹의 전장 관련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될 때마다 과거 때부터 한참 시세를 발휘했었던 적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LG전자의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LG 이노텍 역시도 최근 들어서 주가 추이가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을 법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적 역시도 괜찮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거의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올해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거의 사실상 기록했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미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기준으로 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초과 달성했고요. 아마 올해 4분기까지 이제 합산이 되면 창사 이래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약간 테마 성향의 종목 더국전자를 준비를 해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이게 핵심 종목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바로 BH인데, 연성회로 기판, 그러니까 FPCB 제조업체죠. 기판 업체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스마트폰 판매율에 따른 가격 추이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었고, 주가 추이 역시도 IT 업종들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러한 종목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해 초부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과는 전혀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가격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저가권에서 강력하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신사업인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의 전장 부문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자회사인 BHEVS가 지난번에 양수를 했고요. 이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대략 9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매출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규모가 대략 연간으로 보면 매출 정도만 2천억 원 정도 수준이 책정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또 써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미 매출, 영업이익 모두 작년 초과 달성했고요.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을. 이게 전장용 무선 충전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지금 당장은 대부분 고급 차량 위주로 내장되어 있기는 한데, 탑재 차량 수라든지 적용 개수 자체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쪽이 일부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 역시도 꽤나 높은 분야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본업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부터 해서 자회사의 실적까지 세 가지, 3박자 모두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상태이지 않나 싶고, 최근 LG전자와 아주 유사한 반등 플로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배경 역시도 이러한 점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는 바로 첫 번째 종목이 더구전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BH를 가지고 왔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눌림을 이용한 매수 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테마 점검 앤 5% 공략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